정보로 똘똘 뭉친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뷰를 가진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께서 지난 10월 동안 보셨던 섹터와 거기에 대한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이 지난달에 통틀어서 봤던 섹터군들을 하나둘씩 살펴볼 텐데 기억나시나요, 전문가님? 그렇죠. 네. 제가 저한테 반대로 말씀을 드렸던. 네, 인간 지표로 저를 사용하셨던 네, 과거를 한번 돌아보자면 아까 2차 전지 관련주도 이야기 나오고 했는데 반대로 좀 봐야 된다고 했던 쪽이 있었죠. 어딜까요, 전문가님? 2차 전지 관련해서 말씀하셨죠? 아니요. 2차 전지 사고 싶으시죠? 했는데 저보고 메타버스 말씀드렸죠. 예, 맞습니다. 반대로 메타버스는 2차 전지와 달리 봐야 된다. 그렇죠. 강력하게 바닥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맞습니다.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일단 이 메타버스에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거 산업군 한 번에 펌핑이 나오고 꺼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요즘에 좀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고 지금 좀 쉬어가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사실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대장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대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추후에는 대장이 좀 바뀌어서 갈 수 있고 왜냐면 이게 1차적이기 때문입니다. 상승 자체가 지금 나온 게 1차적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 한번 지켜보세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지금 뭐 거의 대장이 정해져 있죠. 지켜보시면은 아마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결국에는 뭐 종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에코프로 PM, 에코프로도 제가 바닥권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일단 그런 것들 한번 보신다면 2차 전지 관련돼서 종목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사실 초기 단계에서는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1차 파동에서는.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메타버스 보신다면은 이제서야 한 번쯤 반응이 나온 거고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지금 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인 기관 수급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수급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 굉장히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지금 바닥권이라고 제가 기존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부터 외국인 기관 수급이 쭉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힌트는 다 주고 있는 겁니다. 천천히 바닥권에서 매집을 해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관망을 하시는 건 괜찮다. 다만 추세적으로 뭔가 강한 반등이 나왔을 때 그 종목에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고 미래의 먹거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사업 영역이나 뭐 섹터나 기존에 이제 움직일 때 그런 움직임을 한번 보셨다면은 먹거리가 굉장히 많죠. 메타버스 관련돼서 뭐 관련주만 움직인 게 아니고 뭐 음원, 엔터, 뭐 영상, OTT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부각되면서 많은 섹터가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먹을 게 없는 시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핑계거리로 상승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대의 변화 관점에서는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이 사명 변경을 했죠. 메타라고 아예 변경을 했습니다. 메타 관련해서도 이렇게 모양이 생겼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한번 지켜보신다면 페이스북도 이제 항상 뭐 SNS로 사실 굉장히 조금 1위를 했던 굉장히 큰 굵직한 그런 기업이 됐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사명을 변경하면서까지 이런 서비스에 뭔가 바꾸겠다라고 한 거는 굉장히 조금 먹거리가 큰 그런 시장이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발전을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좀 지향하시는 분들은 신사업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는 조금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장기 투자를 뭘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질문 자체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네, 그래도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한다면. 중장기 투자, 왜 물어보시는지는 알겠는데 중장기 투자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기존 사업군이 아닌 신사업군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 새롭게 라이징 떠오르고 있는 당연하죠. 곳을. 네. 그리고 4차 산업이라든지 메타버스나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들을 하셔야 사실 수익은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고 어정쩡한 뭐 음식료 이런 거 사시면 뭐 돈은 벌 수 있겠지만 많이 못 벌고요. 네,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고 예전에 제약바이오든 반도체 관련돼서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신다면 우리가 이제
7년도 일단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던 박스권을 좀 벗어났던 이 자리 구간에서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나 반도체 관련돼서 굉장히 좀 펌핑이 많이 나왔던 그런 시절인데 지금 이제 산업군이 변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항상 우리가 맞닥뜨리는 금융위기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10년 주기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데 10년 주기로 뭔가 부딪히고 지수가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는 항상 산업군이 변화를 해왔어요. 그럼 신사업이 등장하는 거에 대해서 베팅을 하시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면 무조건적으로 이거는 수익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네. 일단 메타버스 관련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뭐 거기서 더 조금 파생시켜서 이 부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네. 놀자 관련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그 와중에 메타버스 관련돼서 나는 뭔지 잘 모르겠고 그런 거 뭐 굉장히 좀 복잡한 뭐 프로그램이고 SNS고 기술이 너무 어렵고, 네, 기술이 네. 어렵고 뭐 그런 거 생각이 드신다면은 그냥 엔터 관련주 보시면 됩니다. 엔터 관련주 한번 지켜보신다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그리고 거기에 엮어서 엔터주까지 네.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굉장히 최근에 잘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장기 투자라는 건 이런 새로운 먹거리에 투자를 하는 것을 일컫는구나라고 당연하죠. 네, 최충성 전문가님께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던 섹터 전체가 잘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새롭게 신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새롭게 메타버스나 엔터주 뭐 이런 쪽에 나도 투자를 하고 싶다고 접근하신다면 아직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옥석 가리기만 잘 하시면 괜찮고 지금 시장에서 강한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보신다면 게임 관련주 굉장히 강하죠. 일단 게임 관련해서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 우리 최충성 부장님께서 병가 내셨을 때 네. 저희가 놀자주 특집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안 보셨나요 혹시? 놀자주는 근데 어차피 살펴왔기 때문에 말씀하셨을 때 그렇군요.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시는군요. 네, 그래서 게임주 이야기를 해주셔서 네. 사실 게임주 안에서도 이 메타버스 개념을 좀 접목시켜서 실제로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네. 종목들과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게임주 안에서도 메타버스 기술을 좀 도입하겠다 이런 쪽으로 보면 옥석가리기가 될까요? 전문가님? 왜냐면 그쵸. 네네.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쵸. 예. 실적 관련된 부분이 뭐 기본적으로 사실 뒷받침이 돼 있는 사실 게임이란 건 돈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게임을 개발 만들 때 단계에서부터, 개발 네. 단계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뭐 성장성도 성장성이지만 어느 정도 뭔가 유명한 게임이 있는 그런 게임 회사들을 좀 보시면 기회가 오히려 많게 좀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로블록스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네.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렇죠. 네, 로블록스 내에서 오징어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네. 오징어 게임 같은 맵을 만들어서 네, 그 안에 맵을 참가를 만들어서 하는 거죠? 거기에 참가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총에 맞는 것처럼 아하. 네, 그렇게 하고 픽픽 쓰러지더라고요. 그럼 그거는 K 콘텐츠에 게임까지 얹어진 그쵸. 거니까. 네, 더 굉장히 시너지를 재밌게 냈을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 파생을 굉장히 좀 많이 시켜요. 우리야 뭐 OTT, 뭐 넷플릭스로 그냥 끝났는데 사실 네. 이런 것들이 게임과 접목이 되면 사실 거기에서 뭔가 상금을 걸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뭐 회사 이런 데서 막 협찬이 들어와서 상금으로 줄 수도 있겠고 그럼 그렇겠네요. 광고 효과로 만들 수도 있겠고 그렇겠네요. 거기까지도 이제 파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의 게임은 게임이 아닙니다. 그냥 게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마케팅이나 광고나 이런 플랫폼 하나의 플랫폼 사업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단순하게 애들이 이제 게임하고 혼나고 네. 그런 것이 규제하고 아닌 이런 규제하고 대상이 이런 게 아니라. 아닌 조금은 진짜 우리가 하나의 생활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게임주도 그냥 게임을 만드는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뭐랄까요, 그 게임 콘텐츠 안에서도 가상 공간 안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그쵸. 새롭게 개척하고 있는 분야로서 메타버스와의 굉장히 뭐랄까요, 상호 호환이 잘 되는 네. 분야로서 각광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메타버스와 엔터주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또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께서 10월 초에 또 이야기를 해주셨던 섹터로 넘어가 보자면 히토류, 수산, 원전을 또 이야기를 해주셨었어요. 네. 유효하신가요? 그때 이야기했던 유효합니다. 아이디어. 네. 네.
오늘 히토류 관련해서 유니온이 상한가에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은 조금 아쉽게 못 따라갔는데 아직 뭐 추세적으로 양호하고 반등이 나올 여력은 무한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오,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네.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시장에서는 오히려 해지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사실 종목이 조금 많이 무너지고 계좌가 조금 무너지는 거에서는 보통 해지를 잘 안 하시거든요. 일반적으로 상승에만 베팅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상승에 베팅하고 사실 조금은 인버스에 넣는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해지의 관점에서 이런 종목들 뭐 5%든 10%든 담아두시면 조금 굉장히 좀 답답한 시장에서도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히토류 관련돼서는 단순하게 뭐 중국이 미중이 갈등이 나오거나 지금은 호주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좀 불거졌는데 왜 히토류가 얘기가 나오면 중국은 히토류로 흔들고 미국은 뭐 관세로 흔들고 이런 부분들이 왜 나오는지를 한번 지켜보시려면 우리가 쓰는 모든 전자제품에는 다 히토류라는 게 들어갑니다. 네. 이 히토류를 규제를 전 세계에서 만드는 게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 자체가 70%에서 80% 정도예요. 네. 이걸 옥죄버리면 미국에서 뭐 애플 뭐 아이폰 만든다고 해도 아이폰을 못 만드는 거거든요. 쉽게. 네. 그러니까 미국은 거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고 있잖아요.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데 사실 낮출 수가 없죠. 네, 이거 예전에 국내에서도 이거를 뭐 대체할 수 있는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걸 만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진행이 잘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히토류 관련돼서는 대체가 만든다라고 아무리 애를 써도 만들기는 사실상 굉장히 애매하고 일단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은 얼마나 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섹터군인지를 좀 보실 수 있을 건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유효합니다. 어쨌든 모든 전자제품에 다 들어간다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주식시장, 국내 시장은 왜 이렇게 답답할까요에 대한 사실 답이 되거든요. 이 거시경제를 그러니까 시장을 넓게 자꾸 바라보시면 지수가 왜 안 움직이는지 여기에 대한 해답은 다 나옵니다. 종목으로 접근하시면 절대 안 보이거든요. 삼성전자는 왜 올라가지 않을까요? 뭐 디램 가격의 하락?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방금 히토류를 말씀드리다 갑자기 삼성전자를 말씀드린 게 네. 히토류 때문에 아까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말인 즉슨 반도체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반도체,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반도체가 70~80%를 가지고 있다. 이러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할 수 없는 겁니다. 히토류 단순히 미국과 중국이 뭐 싸우면 들고 나오는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고 있구나 정도로 좀 체크를 하시고 이해를 하신다면 조금은 시장을 보시기가 쉽지 않을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수급적으로는 뭐 굉장히 좀 양호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미중 무역도 아시겠지만 뭐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좀 오랜 기간 이미 진행돼 와 있고 하기 때문에 미국은 항상 그 적대적 그런 나라를 예전에 소련을 만들었듯이 지금은 중국을 만들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건데 어쨌든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콩 관련된 부분을 좀 보시면 그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뭐 히토류, 수산, 원전은 지금은 조금 상승이 나오다가 조금 쉬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한전 기술, 한전 산업 같은 종목들 한번 보신다면 상승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왔다가 조금 쉬어가고 있어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수급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각도 측면에서도 이렇게 상승을 하다 살짝 이렇게 뉘어가고 힘을 잃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관심 가지시는 건 괜찮다. 다만 어느 정도 강한 수급이 좀 뒷받침이 돼서 매물대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한번 진입해볼지언정 지금은 굳이 매수를 하시면서 그럴 필요는 없다. 원전 관련해서는 최근에 한창 됐잖아요. 이게 여름부터였나요? 그때부터 이제 문재인 정부 이게 살짝 내려놓으면서 탈원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희석시키기 시작했죠. 거의 임기가 끝나가기 시작하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사실 부각이 되었던 건데 지금은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굉장히 무조건 상승만 하는 주식은 없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면 좀 쉬어가고 지금은 이쪽보다는 다른 쪽을 좀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시멘트 관련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부동산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좀 지켜보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수산 관련해서도 최근에 조금 많이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거의 다 네. 쉬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차트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장에 네. 관심이 없을 때 이런 쪽을 보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 괜찮죠. 근데 조금 뭐랄까요? 차트상 괜찮고 계속적으로 박스권을 그려가고 있고 이건 뭐 예시로 그냥 동원수산이 생각나면서 그냥 네. 차트를 쳐본 건데 거의 박스권으로 그냥 계속적으로 매집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랜 네. 기간 동안. 최근에 이제 초록뱀이 상승하기 전의 모습과 예, 좀 예. 비슷한데 일단 시점의 문제일 뿐 반드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수산 관련해서는 제가 저번에도 그 뭐랄까요 작년에 원래 도쿄올림픽이 끝나고 일본에서 네. 그 원전 폐기물을 방류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은 또 조용하죠. 네. 총리가 또 바뀌었잖아요. 음. 그럼 또 뭘 할지 모르거든요. 네, 관련해서 이건 처리해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풀 건데. 네, 언젠가는 풀 건데 이 어. 총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만하다. 음. 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수산 관련주도 한번 체크해보자. 다만 시점의 문제일 뿐이다. 라고 그럼 말씀드립니다. 갖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답답하실 수는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조금 애매하죠. 근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뭐 대외적인 환경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네. 사실 지금 뭐 식품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수산물 가격도 안 올라가고 있습니까? 올라가죠. 올라가고 있죠. 네. 근데 부각이 되지 않고 있네요. 이런 부분에서도 언제쯤 한 번쯤 나올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점을 조금 어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정보 부장님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아니, 물론 지금까지 계속 정보 부장님이라고 부르긴 했었는데 네.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하게 좀 섹터를 봐주시네요. 올해 평소에는 이러는데요. 쉬고 오셔서 컨디션이 오늘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서 또 하고 일주일을 쉬어야겠네요. 예, 안 됩니다. 예, 그럴 건 없고요. 예, 계속 이 뭐랄까 분위기를 유지해 주셨으면 예, 좋겠다는 알겠습니다. 마음에서 네, 당근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토류, 수산, 원전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네. 정책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또 많이 해주셨었기 네. 때문에 그 부분까지 얹어서 부동산 네. 쪽 볼만하다. 일단 부동산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보셔야 되죠. 지금 부동산 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아유, 그러니까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건데 이게 단순히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의 하락뿐만 아니라 정책 관련된 부분이 맞물렸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펌핑이 심하게 나온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존에 이제 누리플랜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뭐 지금 뭐 추세적으로 박스권에 살짝은 있는 모습입니다. 힘은 좀 약해요. 왜냐하면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약한 모습인데 어쨌든 뭐 유아 그리고 저출산 그리고 복지 관련해서 그리고 복지라는 거는 뭐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헬스케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부동산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책 관련주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맥 관련주에서 정책 관련주로 넘어옵니다. 인맥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이 부장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선이 슬슬 가까워오기 때문에 인맥 관련주보다는 정책 관련주로 이제 흐름이 넘어갑니다. 갑자기 싹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정책 관련주는 지금 당장 굉장히 답답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정책 관련주 말씀드릴 때 항상 말씀드렸던 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아무리 못해도 통계적으로 200~300%는 기본적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천천히 뭐 등락 정도는 이겨내시고 가져가시면 못 먹어도 고 이런 느낌. 네. 근데 못 먹을 수가 없거든요. 정책 네.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시행이 되면은 조금 이제 차익이 나올 수 있고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가질 때는 사실 차익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굉장히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대선 관련해서 관심이 없는 게 관심이 없게 시장이 만들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엔터가 굉장히 좀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아시아 국가 전반적으로 그런데 일단 파급적인 면에서 조금은 부족하지 않을까 정책이 엔터나 뭐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 유흥이라고 좀 표현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보다는 조금은 정책 관련된 부분이 상승하지도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각 대선 주자들이 얘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좀 쉬어갈 뿐이다 정도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근데 세력의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신다면 지금 시장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요? 매집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이 없을 네, 때. 아무도 관심이 없고 다 빠져나가니까. 어. 물량은 그냥 싼 값에 떨이로 주네요. 네, 저 같으면 물량 다 받아먹습니다. 네. 네, 일단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시다면 통계적으로 200~300%를 말씀드렸지만 더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 관련돼서는 지금은 좀 시멘트가 먼저 좀 파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시멘트 관련주 한번 지켜보시고 지금은 뭐 한일 시멘트가 조금은 차트가 괜찮은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도 딱 벗어난 모습입니다. 일단은 이 자리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좀 좋은 흐름을 만들었고 만약에 지금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살짝 밀렸을 때 들어가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일단은 시멘트 관련해서는 먼저 좀 체크를 해보자. 사실 부동산 관련돼서 1차적인 움직임들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뭐 정책과 관련된 뭐 도시 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정책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훑어봤고요. 또 우리 정보부장님께서 관심 섹터로 말씀을 해주셨던 것 중에 보안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보안. 네, 계속해서 또 왜냐하면 메타버스 쪽 이야기를 강력하게 해주셨으니까 네. 이렇게 인터넷 세상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네. 중요한 게 보안일 것 같은데 유효하게 보세요. 보안은 4차 산업의 꽃입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표현을 드립니다. 예. 4차 산업 뭐 다 뭐 기술이 좋다 이런 거 다 갖다 대도 보안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쵸.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관점에서 보안 관련된 섹터군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흐름 정도만 좀 기존에 사실 카메라 모듈 얘기가 나오다가 보안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것인데 네.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한국 정보 인증을 좀 차트를 보신다면 뭐 사건 다지고 박스권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도 좀 쉬어가고 있는데 사실 보안 관련돼서는 굉장히 조금 주목을 이거는 조금 떨어진다는 그런 느낌을 잘 모르겠습니다. 보안 관련된 부분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섹터군에서 보시자면 그러니까 보안이 매력도를 보자면 네, 네, 보안이 네. 왜 떨어져야 되죠? 네, 주가가 훼손될 그런 것들은 거의 없고 지금 최근에 보신다면 NFT라든지 그런 전자결제 맞습니다. 관련돼서 나오고 있고 전자결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보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해킹당하면 네. 끝이죠. 무언가 다 들어가도 블록체인 기술이 왜 대단하다. 지금 블록체인 하면 다 비트코인만 생각하실 텐데 그렇죠.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그 안에다가 이제 심어놓고 다른 사람이 변경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기술이 코인은 다 뭉개져도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보안이라는 것 굉장히 조금 어마어마한 그런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안 관련해서는 계속 좀 지켜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조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뭐 주목을 받지 못하고 답답하시더라도 일단은 그만큼 인내하신다면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산업군 섹터군이 아닐까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4차 산업의 꽃은 바로 보안이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가스와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네. 해주신 적이 있으신데 이쪽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가스 원유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요? 원자재가 원자재 가격도 네네. 마찬가지고 예. 가스값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공과금 내시잖아요. 그렇죠. 네, 공과금 내실 때 생각해 보시면 가스비가 오르면 올랐지 떨어집니까? 그건 그래요. 네. 똑같은 맥락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주식을 하신다고 굉장히 좀 어렵게 접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가스비 그래서 한전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계속 예. 한전을 좋아하시잖아요. 사실 전기라는 것보다는 지금 시장에 맞춰서 좀 움직이시는 게 좋고 가스나 원유 지금 기름 가격, 원유 가격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지켜보시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유 가격 상승 그 이상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유가가 상승하네 그냥 여기서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 더 있죠. 돈을 시중에 유동성을 엄청나게 공급을 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마트 가서 뭐 라면을 살 때도 예전에 뭐 500원, 700원이면 한 봉지 이렇게 샀던 것 같은데 지금 편의점 가면 뭐 1,000원, 1,200원 막 이렇습니다. 2,000원짜리 라면도 나오고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자면 지금 인플레이션 어마어마합니다. 시장 장을 직접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일단 우유 가격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유 요즘 최근에 사보셨나요? 네, 비싸더라고요. 네, 2개에 뭐 거의 5,000원 꼴인데 무서워서 먹질 못하겠더라고요. 네. 네, 원래 우유를 잘 안 먹는데 네, 챙겨 사려고 먹으려고. 보니까 깜짝 놀라신 네, 거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살림꾼이시네요. 네. 네. 어쨌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인플레이션까지 더해진 그런 유가이다로 한번 지켜보신다면 이거는 한순간에 스위치 뚝딱해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이제 베네수엘라를 많이 알고 있죠.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가 난 그런 돈의 나라. 값어치가 없는 네, 나라. 네. 돈의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뭐 휴지 하나를 사려면 이만큼 사야 되고 기름은 근데 이제 기름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네. 뭐 주유소 가서 기름을 만땅으로 이제 속된 말로 네, 만땅으로 채워주면 칫솔을 주더라고요. 가득 물물 채우면 교환을 합니다. 물물 교환은 진짜 하더라고. 다크에서 기름을 채웠더니 네. 칫솔을 주더라고요. 그 칫솔이 더 귀한 거죠. 네, 근데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예. 좀 충격을 받았는데 어쨌든 이 인플레이션을 정말 잡을 수 있었다면 예전력에 잡았을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굉장히 좀 위기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FOMC 회의를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해도 문제이고 안 해도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금리 인상을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가스나 이제 원유, 정유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흐름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다가 조금 쉬어가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오히려 지금 관심이 없으시죠? 네, 가스나 원유를 지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이 나왔을 때는 와 끝까지 갈 것 같은데 네. 투더문이라는 네. 코인의 그런 용어가 있듯이 달까지 갈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안 가네? 안 가나 보네? 라고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이 많으실수록 오히려 지금은 기회이다. 눌림의 기회이다 정도로 좀 보시고 흐름을 좀 체크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이제 과거에 해주셨던 가스 관련된 이야기들도 해주시면서 살림꾼의 면모를 또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가격 전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보면 네. 언젠가는 또 수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투자 그쵸. 팁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쪽을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수익이 났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엔터주 살짝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JYP 엔터를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또 엔터주 전반적으로 잘 갔는데 그 중에서도 JYP 잘 갔잖아요. 네. 혹시 그럴 줄 알고. JYP는 네. 뭐 강했죠. 그때 당시에 흐름이 강했고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매매를 제 가족분들이 매매했던 거 YG 엔터테인먼트. 이럴 수가. 인데, 예. 네, 일단은 그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진짜 현실에서 좋아하시는 기획사는 따로 있으시잖아요. SM이죠. 예. 하지만 그쪽도 네, SM입니다. 그런 사적인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그렇죠. 예. 매매는 매매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YG랑 JYP랑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일단 YG 가 YG 했는지. 엔터테인먼트 네.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엔터 관련주들은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상승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왔고 52주 신고가 뭐 이렇게 달성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충분히 좀 상승이 단기적으로 고점이 나왔고 한 번쯤은 좀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좀 매수를 기다리신 분들이라면 지금 사는 것보다는 못 살 것 같아, 놓칠 것 같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식은 상승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다가 한 5만 5천 원, 6만 원 정도에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고 흐름이 만약에 추세가 받아서 다시 올라가는 틀어서 이제 커브 틀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 자리를 좀 담아보시는 그런 관점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JYP 관련돼서도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고점 구간이요. 지금 상벌일 동안 꿈쩍꿈쩍거리다가 지금 조금 애매한 상황인데 지금 자리에서 5만 5천 원 정도 못 넘어주면 살짝은 쉬었다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메타버스도 메타버스인데 네.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죠. 그렇죠. 네, 콘서트 일단 재개하지 콘서트 않을까. 대개나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기대감도 굉장히 좀 많이 반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섹터가 많이 묶여서 올라갈 수 있고 사실 시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사실 엔터는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그렇죠. 크게 영향을 받지 않죠. 네, 뭐
한다고 해서 가수들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런 놀자 관련된 부분은 삶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장기 투자하신다면 그냥 이런 거 사시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뭐 반도체를 들어가지고 디램 가격이 하락하고 올라가고 뭐가 중요합니까? 굿즈 상품은 하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올랐으면 올랐죠. 네, 올랐으면 올랐지. 샤넬백 사다가 투자하는 것보다 오히려 굿즈를 사다가 투자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미 거 이렇게 하나 사신다면. 그러게 리미티드 한정판으로 또 나오거나 그쵸. 이러면 그게 네. 더 현실에선 값어치가 네. 있을 수 있다. 대신 뭐 5년, 10년 동안은 안 되겠지만 샤넬백처럼.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면 인기가 좀 저물고 또 새로운 것들이 생기니까 그렇죠.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야기를 해주셨던 엔터주 중에서 JYP 그리고 또 매매를 직접 하셨던 종목으로는 YG 비교 네. 분석을 해주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